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지성미, 29살의 독신, 회사원이다. 대기업 통신회사에 다니고 있는 나는 안정적인 연봉과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고 있다. 지금은 우아한 독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은 1년 전 이혼한 돌싱녀이다. 전 남편과의 이혼은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들어줬다. 전 남편 나태한과는 25살 때 결혼 생활은 겨우 3년에 불과했다. 나태한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고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인 면은 내가 책임지고 있었다. 나는 일하는 게 좋았고 남편이 나보다 수입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남편을 나태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내 수입에 의존해서 생활하게 됐다. 내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미워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또 사남매의 장녀인 나는 남을 돌보고 희생하는 것에 특화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남편이 회사에서는 무능한 사원이었을지라도 내 앞에서는 낙천적이고 때묻지 않은 사람이라 저절로 돌봐주게 되는 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독이 돼서 남편을 더욱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줄은 정말 몰랐었다. 그러다 결혼 3주년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서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다. 거의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뻔질나게 외출하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수상쩍은데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고 말았다. 3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집에 와서 현관문을 연 순간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공기가 느껴졌다. 내 컵, 내 식기에 물기가 남아있는 점, 남편 침대 커버가 빨래 건조기에 널려있는 점, 뭔가 이상한 이 느낌.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고 생각한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체크, 욕실에서 긴 갈색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나는 검은 단발머리였고 정체불명의 머리카락은 외부에서 유입된 게 분명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아왔을 리는 없고 틀림없이 내가 없는 동안 누가 왔다가 간 것이다.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사실 확인에 들어갔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증거물을 보여주면서 그럼 이건 뭘까? 라고 물어도 여전히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내가 없는 사이에 도둑이라도 들었단 건가? 찜찜하니까 이 머리카락 들고 경찰에 가서 신고해야겠어. 라고 하자 마침내 그건 안 돼! 라며 반응을 보였다. 솔직하게 말 안 하면 정말 경찰에 갈 거라고 남편을 추궁하자 마지못해 불륜을 인정했다. 내가 화를 내며 불륜녀를 데리고 오라고 하자 남편이 실은 그게 네 친구야 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남편이 실토한 불륜녀는 나와는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였던 한심애였다. 한심애는 아빠 없이 엄마와 둘이서 살았고 가정 형편이 늘 어려운 친구였다. 결핍 때문이었는지 성인이 된 후로는 명품에 목을 매는 경향이 있었다. 돈 많은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그 남자들한테 이것저것 받아내는 등 예전에는 좋은 친구였지만 갑자기 변해버린 한심애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져 갔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한심애와는 벌써 5년 넘게 아무 연락도 없이 지내왔다. 돈 많은 남자만 밝히던 한심애가 무슨 이유로 백수로 지내는 내 남편을 유혹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주말에 한심애를 호출했다. 남편과 나란히 앉혀놓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현관에서 거실까지 한심애는 머뭇거리는 기색도 없이 곧바로 걸어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우리 집에 온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란 걸 확신했다. 내가 집에 없는 사이 다른 여자들을 끌어들이고 내 그릇과 내 샴푸를 그 여자가 마음대로 쓰게 하면서 내 집을 활보하게 했을 생각을 하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만 같았다. 죄인처럼 쥐죽은 듯이 있는 남편한테 한심애는 왜 그렇게 기가 죽었어?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이혼하기로 했는데 당당하게 굴어도 돼. 라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그래 그렇지 라고 하더니 자세를 고쳤다. 내가
이혼할 생각이었어? 라고 묻자 남편이 나 너하고 이혼하고 한심해하고 재혼하기로 결심했어 라고 대답했다. 백수생활 어언 3년 내 돈으로만 산 남자가 이혼하고 한심해와 재혼하겠다. 대체 생계는 어떻게 꾸릴 생각인지 계획이 있긴 한가 싶었지만 일부러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이혼 후에 어떻게 살든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동안 내가 먹여 살렸건만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이혼을 안 하면 그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남편한테 초특급으로 이혼서를 준비해. 위자료는 두 사람한테 철저히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라고 하자 한심해가 의외로 화끈하네. 너무 잘됐다. 나태한 씨가 내가 너보다 예쁘고 스타일이 좋아서 한눈에 반했대. 완전 타입이라나? 내가 부탁하면 뭐든지 다 사주고 정말 자상해. 난 왜 이렇게 예쁜 거니? 라고 했다. 남편을 노려보자 움찔하더니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 초스피드로 이혼할 거니까 안심하고 그만 돌아가. 남편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한심해를 돌려보낸 후 본격적으로 불륜 남편 특검 시작. 직업도 없는 사람이 한심해한테 그토록 자상하게 명품을 사준 비결이 뭘까? 라고 묻자 남편은 내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서 선물 공세를 했다고 자백했다. 격분한 나는 당장 그 돈을 갚으면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남편한테 경고했다. 지금까지 내 카드로 몰래 쓴 돈이 얼만지 조사해보니 무려 5천만 원이 넘었고 무조건 다 갚으라고 했다. 그런 거금을 무슨 수로 갚냐는 남편에게 나는 1도 양보하지 않았다. 당장 갚지 않으면 당신 절도죄로 고소할 거야 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자 남편이 열심히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왔다.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고 사채도 빌리고 며칠 안에 돈을 다 갚았다. 돈을 확인한 후 이혼 서류에 사인해서 던져주고 남편을 내쫓았다. 다음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남편과 한심해에게 위자료를 청구, 완전한 남남이 됐다. 남편과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가히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남편과 손자로 경제적 여유를 얻었고 나는 우아한 독신 생활을 추구하기로 발상을 전환했다. 그러던 중 난데없이 한심해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남편이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며 자기가 가지러 오겠다고 했다. 한심해와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꼭 필요한 거라고 어찌나 사정을 하는지 하는 수 없이 그러라고 했다. 약속한 날 한심해는 얼굴이 활짝 피었다고 할까?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죽겠다는 얼굴로 찾아왔다. 미안해. 우리 남편이 다 좋은데 좀 덜렁거려서 라고 하길래 깜빡한 물건이 뭐냐고 하자 남편이 쓰던 머그잔이라고 했다. 겨우 그것 때문에 여길 다시 오다니.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됐고 한심해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다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나태한이 쓰던 머그잔을 한심해한테 건네주자 남편이 결혼 선물로 멋진 별장을 지어주겠대. 대출 조금 끼고 완성되면 엑스부인이 너도 초대할게 라는 황당 발언을 아직도 나태한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한심해가 하도 딱해서 무직인 사람이 무슨 돈으로 별장을 지을까? 라고 살짝 재를 뿌려줬다. 한심해가 뭐래? 우리 그이가 무슨 무직이야? 지금까지 나태한이 나한테 가져다 바친 돈이 얼만 줄 알아? 5천원 될걸? 라고 하길래 그거 전부 내 카드로 긁은 거야. 그리고 그 돈은 이혼할 때 다 돌려받았어. 대출받은 거 같던데? 라고 팩트를 알려줬다. 말도 안 돼. 나태한 씨가 너 먹여 살리느라 힘들었다고 했는데 뭐래 진짜? 라며 여전히 못 믿는 한심해에게 내 월급 명세서를 보여줬다. 잘 봤지? 나태한이 나 먹여 살린 거 확실하대? 라고 하자 내 수입을 보고 꽤 충격받은 것 같았다. 너도 곧 알게 되겠지만 벌써 사채업자들이 잡으러 다니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까 빨리 나가 라고 하고 한심해를 내보냈다. 며칠 후 퇴근해서 집에 오니 한심해가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도 용건이 남았니? 라고 묻자 네가 말한 게 다 사실이었어. 날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살 수가 없어. 그 인간 너한테 5천만 원 갖고 나서 위자료도 사채 빌려서 줬나봐. 사채업자들 등살에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더니
한심해는 울음을 터뜨렸다. 생뚱맞았던 건 별장 얘기는 전 남편이 사기꾼들한테 속은 거였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빚을 사채업자들한테 지게 됐고 억지로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성통곡하면서 나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는 한심해에게 설마 내가 그런 돈을 빌려주겠어? 자그마치 이혼한 사람인데 나랑은 상관없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후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다. 전 남편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별장을 강매당했는데 사채로 빌린 돈이 3억이라고 했다. 게다가 그 별장이라는 것도 사진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누가 살다 버리고 간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다고 한다. 전 남편과 한심해는 사채업자들 명령으로 이혼도 못하고 둘이서 같이 일한 돈으로 매달 사채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사채업자들이 알선해준 불법 업체에서 중노동을 하며 둘이서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이혼 후 오직 일에만 집중하면서 전형적인 커리어우먼으로 변신했지만 몇몇 독신으로 지내는 친구들과 해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는 걸 취미로 삼고 있다. 당분간은 이 생활을 즐기고 싶고 재혼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오직 나만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달콤한 휴식을 즐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